오늘 근로자의 날에 위로나 보상에서 소외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근로자인데도 휴무에 대한 인식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40여일을 앞두고 여야의 단체장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권은 후보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모악산의 전주김씨 시조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조묘 방문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이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다수 직장인들은 휴식을 취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쉴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기념일도 남의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128주년을 맞은 노동자를 기념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일터가 아닌 광장에 모였습니다. 최근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군산 일대의 대량 실직 사태가 빚어진 상황.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집회는 여느 해와는 사뭇 달라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은 해고살인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몰려있는 전주의 한 거리. 화물차 부품을 팔아 간신히 사업장을 유지하는 업체들에게는 휴일 개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체 인원이 5명이 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 직원들은 노동자의 날이라도 평일과 다름없이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나마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일을 하시니까 물건 사러 오시니까 저희는 이제 남들은 쉬는데 못 쉬는 그런 불만이 있긴 있죠. 노동법의 보호받게 있는 공무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특별휴가를 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에 임해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복의 신분이다 보니 노동에 종사하면서도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쉬지 못하는 반쪽짜리 노동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련법이 개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노동조율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를. 제도적, 현실적인 제약으로 노동자를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지역 노동자들은 고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후보가 넘치고 야권은 인물난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단체장 대진표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 간 대결 구도에 도지사 선거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후보로 사실상 확정해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정의당 권태홍, 민중당 이광석 후보 간 본선 대진표가 짜이게 됐습니다. 전주시장 선거전은 김승수 현 시장의 민주당 공천이 확정되면서 현재까지 민주평화당 엄윤상, 정의당 오형수 후보의 3자 대결 구도입니다. 군산시장에는 민주당 강임준, 자유한국당 이근열, 경선 중인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진희환, 한반도 미래당, 무소속까지 후보만 무려 7명으로 도내 최대 격전지가 예상됩니다. 익산시장에는 민주당이 김영배 후보를 공천하고 민주평화당은 정헌율 현직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정읍시장은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정의당 한병옥, 무소속 강광, 김용채 후보 등 5파전입니다. 남원시장에는 민주당 이환주, 민주평화당 강동원, 바른미래당 최연숙, 무소속 박용석 후보가 출마합니다. 김제시장은 경선 중인 민주당의 민주평화당 정성주, 무소속 장을규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완주군수에는 민주당의 박성일 현 군수와 민주평화당 박재환 후보, 진안군수는 민주당의 이향로 후보와 무소속 박수우 후보, 무주군수는 민주당 백경태 후보와 무소속 황인홍 후보의 맞대결 구도입니다. 장수군수는 후보 경선을 앞둔 민주당의 바른미래당 권건주, 무소속 김창수 배한진 후보, 임실군수는 민주당 전상두 후보의 무소속 신민, 박기봉, 김학관 후보가 등록해 여당과 무소속의 대결 구도입니다. 고창군수는 민주당 박우정 후보와 민주평화당 유기상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됐고, 부안군수는 민주당 권익현, 민주평화당 김상곤, 바른미래당 김경민, 무소속 김종규, 조병옥 후보입니다. 전주와 장수에서
출마 후보의 변화가 예상되는 등 일부 변수가 남아있지만 각 당이 다음 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게 되면 도내 지방선거전도 본격 막이 오르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대한방지 개발 계획이 선거 분위기의 편승에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광이 행정과 협의 없이 사업 제안부터 한 것은 유권자의 기대 심리에 앞세워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용도가 변경되면 수익성 높은 아파트와 쇼핑몰 개발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시가 공공개발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일가의 시조묘가 모악산에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 전주 김씨 시조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얼마 못 가 한적한 산길로 빠져 오르기를 30여 분. 산 중턱에 잘 정돈된 묘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 경주에서 전주로 옮겨온 전주 김씨 시조묘입니다. 이곳은 북한과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매번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북한 김일성의 일가가 전주 김씨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주 김씨 시조의 34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 일가가 전주 김씨라는 사실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확인됐습니다. 당시 회담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라도 고집이 세다며 농을 건네는데 김 대통령이 어디 김씨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전주 김씨라고 답하면서 폭소가 터졌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김씨 종춘에는 김일성 일가가 종친이라는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전에 누구다 하는 거 이거가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처지가 못 돼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일가족의 시조묘 방문을 추진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롯데몰 군산점이 정부의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합의 도출이나 정부 권고안 도출 시까지 개점을 미룰 것을 권고했으나 롯데 측이 지난 27일 개점을 해버렸다며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달 중에 중소상인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한 사업 조정안을 롯데 측에 권고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객을 구조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끝내 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익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51살 A씨가 오늘 새벽 뇌출혈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 익산 원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취객 48살 윤모 씨에게 폭언을 듣고 머리 부위를 4대 차례 맞은 뒤 스트레스로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은 지 40년을 바라보는 전주역이 새 단장에 나섭니다. 신축은 철도 위에 대합실을 짓는 선상 역사 형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한옥마을이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이용객이 부쩍 많아진 전주역. 지난 2010년 129만 명에서 5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더니 지난해는 298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주말과 여행 성수기엔 대합실이 비좁아 앉을 자리조차 부족합니다. 대합실 등 여객시설 면적은 680제곱미터로 적정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유료 주차장도 123면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 많을 때는 되게 화장실도 줄도 길고 그리고 자리도 부족해서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1981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뒤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주역이 완전히 바뀝니다. 익산역과 같이 철길 위에 건물을 짓는 선상 역사 형태의 신축이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전주시는 모두 4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청사 신축은 물론 주차장과 도로망 등 기반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역사는 허물지 않고 활용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 전주 역사가 한옥형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해서 철도 박물관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새 단장을 하는 전주역은 하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 202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의원에 의해 오늘 대표 발의돼 연내 통과가 기대됩니다. 특별법에는 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와 정부 지원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새만금 부지 사용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전북현대가 내일 승수 쌓기에 나섭니다. 전북은 내일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리그 최하위인 대구FC를 상대로 활발한 공격 축구로 나서 승기를 잡을 경우 지난 2014년 세운 리그 9연승과 8경기 무실점 기록에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자택 근처에서 쓰러져 보름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전 익산시 안전행정국 이용연 국장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이 전 국장이 국가 예산 확보와 시 예산 협의 등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사고 원인이라며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전주에서 세계 문화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문화주간 행사를 열어 유명 힙합 댄스팀의 공연과 소울푸드 쿠킹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익산 지역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 사업에 15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33가구 중 2년 이상 익산에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모국 방문을 하지 못한 15가구를 선정해 항공료 등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고용 위기 지역에서 제외된 익산 등 인근 지역 협력업체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도내 GM 협력업체들도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사업주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총 780만 제곱미터로 전년에 비해 9.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2.3%보다 높은 것이지만 토지 가격은 오히려 14.2% 감소했습니다. 군산 지방세 체납액의 30%가량을 자동차세가 차지해 징수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